오늘은 INTJ 유형의 특성, 연애 특징, 그리고 이별 원인 탑5, 제외 전략까지 좀 파헤쳐드려 볼게요. 며칠 전에도 이 INTJ 유형에 대해서 블로그에 칼럼을 썼거든요. 항상 제가 블로그에다가 MBTI 칼럼을 쓰면은 아주 그냥 용하다고 난리가 나시더라고요, 댓글창에. 저는 오늘 이 유튜브 창에도 댓글 난리가 나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좀 공감이 간다. 내 주변에도 그런 INTJ가 있고 내가 사실 INTJ인데 진짜 공감이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공감이 갔는지 댓글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용하다는 희원쌤의 MBTI 연애 분석 유튜브 지금 시작을 할게요. 일단 INTJ 같은 경우는요, 용이 주도한 전략가, 건축가, 과학자, 이론가, 전문가형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다른 유형들은 한두 가지밖에 별명이 없는데 이 INTJ가 이렇게 별명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되게 희귀한 편이에요. 전체 인구에서 2%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더 희귀해요. 0.8%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INTJ 여자분이 계시다고 하시면은 저는 꼭 댓글로 만나 뵙고 싶어요. 반가울 것 같아요, 진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본격적으로 드려보자고 하면 INTJ 같은 경우는 모든 MBTI 유형 중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한 번 마음먹으면 꼭 그대로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연애 부분에 약점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INTP 유형도 다뤄드렸었는데 이 INTP 유형이 MBTI 모든 유형 중에서 연애와 결혼에 가장 약한 타입이에요. 그런데 INTP가 1등이라고 하면 INTJ 유형 분들이 2등이에요. 그 다음으로 연애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에요. 나한테 맞는 연인을 찾아내고 그 사람이랑 사귀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유지하는 것부터가 진짜 연애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잖아요. 유지하는 부분도 약한 분들이에요. 관계를 좀 현실적으로 보기보다는 상상력에 많이 의존을 한다고 하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인 측면들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좀 감지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좀 느끼는 편이고, 사교성, 외적 매력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낮으세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INTJ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좀 이분들 같은 경우가 지적 흡수력이 진짜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필요를 느끼면 나 진짜 연애 잘하고 싶다, 결혼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잘 마스터를 하고 잘 하시는 분들이 되기도 해요. 저희 연애 자격 대표 상담사 승진쌤이 또 그런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도 INTJ인데 지금 연애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의 연애 상담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냥 상담사가 아니라 대표 상담사 정도까지 되니까 아마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연애 자격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승진쌤이랑 꼭 상담하고 싶어 하거든요. TMI 여기까지 하고, 이 INTJ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이제 N이랑 T가 들어가잖아요. 인팁처럼. N이랑 T가 같이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지성, 논쟁, 능력, 성장 이런 게 이분들의 키워드고, 힘의 수많은 원천 중에서 지식이 으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학위나 자격증이나 이런 걸로는 사람 지식을 판단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상황을 풀어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실력자분을 많이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인다이닝, 독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공사 구분이 진짜 명확하거든요.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린 보통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INTJ 분들 같은 경우는 배울 점은 있네? 라고 인정을 하고 칭찬도 해줄 수 있고 기꺼이 배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장점을 가지신 분들이고, 한편으로 그 정도나 배울 태도가 되시다 보니까 좀 실력 없는 사람 진짜 싫어해요. 일머리 없는 사람 진짜 막 극혐해요. 본인이 그 정도는 실력이 없고 일머리 없는 사람을 극혐을 할 정도면 본인은 굉장히 잘하겠죠.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을 때 본인이 그래 내가 나서겠다 라고 하고 리더가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만약에 상사분이 본인보다 일머리가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그러면은 좀 정말 싫어해요. 차라리 그냥 인성 더럽고 실력 있는 사람이 상사인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 그리고 두괄식을 선호해요. 미괄식, 중괄식을 극혐해요. 결론부터 말을 하는 게 두괄식이잖아요. 메신저, 카톡 이런 데서 이름만 딱 부르시는 분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대리님 하고 부르고 사라지면 인티제분들 입장에서는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딱 확인한 순간에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리님이라고 부른 요 한마디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가 내 시간을 낭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INTJ 분들 같은 경우는 너 이기적이야 라고 말을 해도
분들도 그치 나 이기적이지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본인이 이기적인 거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인데 진짜 이기적이기 위해서 사실 배려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배려가 진짜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도 안 할 때 인티제분들이 보고 있다가 본인이 배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하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짧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타적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게 진짜 내가 이득이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건데 왜 이 이득을 사람들은 무시하지? 왜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인티제분들 특징이 또 사람 얼굴, 이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을 매칭을 할 줄 안다면 그만큼 여러분이 관심권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자기 세계 뚜렷하고 매너 있는 분들 그러면은 호감을 가지고 보기도 해요. 그러면 인티제분들의 연애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상형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내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원하는 최상의 사람을 떠올려 본다고 하면 가능한 한 교양도 있고 본인 분야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본인처럼 지식적으로 예리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데이트는 파인다이닝을 곁들인 지적인 교류가 막 스파클이 튀는 그런 데이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를 보더라도 평론하듯이 대화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 보고 나서 평론이 재밌으려면 영화 자체가 좋아야 되잖아요. 평론을 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영화 수준도 높아야 돼요. 그리고 스킨십이나 이런 걸 할 때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듣는 입장에서는. 근데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우리가 서로 좀 더 좋은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피드백을 한다는 느낌이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티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베스트 궁합이 인티제랑 에티제로 나오고요. 인티제 남자분들의 베스트 궁합은 인티제나 인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별원인 탑5 지금 공개를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인티제가 하지 말아달라는 행동을 고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해서 지치게 만들었다. 두 번째, 인티제의 배려를 받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티제가 팩트를 말할 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서 지치게 만들었다. 네 번째, 인티제분들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개인 시공간이 되게 중요한 분들인데 집착, 서운함 이런 걸 시전을 해가지고 숨막히게 만들었다. 다섯 번째, 요거는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인티제가 원하는 최소한의 지성적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이하인 경우 사실 이분들이 상대한테 만족하기 위한 지성적인 레벨은 좀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좀 기준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분들하고 재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면 이 인티제분이 그 행동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해를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은 하지 말아달라는 행동인데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납득이 안 가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 반복하신 것 같아요. 우선 바뀐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탕을 먹고 싶다고 할게요. 근데 제가 사탕을 가지고 있다가 한두 번 약 올렸어요. 한두 번 약 올릴 때 계속 먹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10번도 넘게 약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나 안 먹고 말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빨리 바뀌지 않았을 땐 사람이 마음이 지치고 쉽게 포기를 하게 돼요. 연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지친 마음도 달래주실 줄 알아야지 돼요. 두 번째 문제라고 하면 본인이 배려를 받기만 한 거잖아요. 배려심이 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배려를 안 받으면 되게 예민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배려를 하는 거거든요. 받기만 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는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만큼 나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이분들이 보고 있어요. 하나 안 하나. 계속 안 하면 실망하는 거죠. 배려라는 거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뭐가 필요할지 뭐가 불편할지 뭐를 원하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을지 이런 걸 내가 깊이 생각을 해봤을 때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행동을 해주는 게 배려잖아요. 이런 과정을 내가 거치면서 사고를 안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 즉 내가 원하면 그냥 하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고 그랬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진짜 너어를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어 자체가 내가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면 쓸 수 없는 언어거든요. 너어를 쓰다 보면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한마디도 뱉을 수가 없으니까 점점 훈련이 되거든요. INTJ가 배려하는 만큼 내가 하지 못해서 배려를 받기만 해서 헤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상담 들어오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인티제 분들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하셔서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진짜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한테 손상을 주면 얘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굳이 나랑 가깝고 나에게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한테
때문에 감정을 상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팩트를 말한다는 것도 일부러 감정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팩트에 상처받으시는 분들은 자꾸 이걸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난 너에게 감정적이야. 난 네가 미워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날 미워하는 거 아닐까? 내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날 미워하다니 라고 감정이 올라오는 건데 그렇게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 행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의도였어? 라고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말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빡치게 할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덜 성숙된 방법이거든요. 좀 더 성숙한 방법은 저 사람이 날 상처 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먼저 질문을 하라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닐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쌓였을 거예요. 지쳤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지친 마음도 달래주셔야 되고 뭐 이전이랑 다르다. 나 굉장히 이제 성숙한 대처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인티제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전달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인티제분들이 팩트를 말하는 거에서 내가 자꾸 상처를 받는 부분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지치게 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너는 쓸 줄 아셔야 되거든요. 특히 너를 쓰더라도 그냥 쓰시면 안 되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쓰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재회를 하고 싶고 관계 회복을 하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말을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랬을 때 효과는 있죠. 효과는 있는데 내가 이 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결국 내가 그 뒤에 하는 말과 행동은 정반대의 것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결국 이 사람에게 사기쳐가지고 제외한 거밖에 안 돼요. 내가 무슨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지 이거를 진짜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이해를 하시기 전에는 얘기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서운함, 집착 이런 거 시전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원래도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연애 전이든 연애 중이든 이별 후든 집착, 서운함 이런 것들이 상대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서운하다는 말 자체가 나는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 네가 안 바뀔 거면 난 헤어지고 싶어 라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재회가 불가능한 케이스는 아닌데요. 진짜 많이 바뀌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는 연애가 오래 가지 못하세요. 오늘 이 영상 되게 잘 보신 게요. 연애 자격 유튜브는 MBTI 전문 채널이 아니라 연애, 재회 상담 전문 채널이거든요. 영상으로도 되게 많이 올려드렸어요. 이 서운함이라는 문제가 모든 이별 원인의 5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진짜 많이 설명을 드려놨어요. 많이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내가 저 사람한테 지적인 수준이 안 맞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제일 좀 막막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책부터 진짜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일정한 좀 지성적 레벨이 되시기 전까지는 뭐를 하셔도 이건 승산이 없으세요. 다만 한 가지, 이걸로 대화를 하셔도 되거든요. 책이라든지 본인의 지적인 레벨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시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럴 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나 이런 거 있어?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본인이 발전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정할 만한 레벨이 됐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교류가 가능하겠죠, 제대로? 물론 지적 레벨의 문제만 있다는 전제하에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고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도 있다고 하면 그것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INTJ 분들의 연애, 이별, 재회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공감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다면 그것도 댓글 달아주시면 좋고 고정 댓글에 진단지 링크 있어요. 이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